자, 반갑습니다. 최 기장 긴급 라이브이고요. 지금 뭐 이란발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포착주 종목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예상 시나리오를 잡아보고 대응값 같은 것도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란에서 전쟁이 났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결국 현대오토에버다라고 하는 우리 종목에는 그 어떤 악재 소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꺾여버리니까 이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너나 할 것 없이 완전 박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하면서 버텨내고 이겨내야 될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거 이란 전쟁 이거 왜 났냐, 뭐 계속적으로 시끌시끌했었죠. 뭐 2025년도 말부터 뭐 이스라엘이랑 서로 전쟁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건요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또람프 형이 여기 하메네이 폭격을 통해 가지고 공습을 했죠. 그러면서 하메네이 사망했고요. 베네수엘라 사태 때와 같이 금세 끝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란이 완전 미친 개 상태가 돼가지고 왈왈왈 짓고 있습니다. 이란이 대규모로 보복을 한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이스라엘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중동 내에 있는 다른 미군 기지들, 중동 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아랍에미리티 뭐 이런 나라들을 전부 다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민간 피해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극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실은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주말 중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베네수엘라 때와 같이 금방 끝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관련된 기금을 풀어가지고 국내 증시를 떠받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보고 대응할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국내 증시 개박살 나는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개박살이 났냐,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요 7%가 빠졌습니다. 7%, 진짜 말도 안 되게 빠졌고요. 7%가 빠지는 일이 생겼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4%가 빠졌어요. 코스피 7%, 코스닥 4%, 삼성전자 뭐 14%, 15%, 하이닉스 15%, 현대차 17%, 말도 안 되게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장된 종목들은요 75개 꼴랑 상승했고요 800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84개 상승했고 15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했고 완전 급락장 박살나고 있는 시장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건데, 자, 이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전쟁이 났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적어봐 주세요. 예측할 수 있었다, 없었다. 하메네이도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폭격을 맞고 3대가 사망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물론 정황들은 있었어요. 미국의 전략적인 폭격기라든지 그리고 뭐 항공모함 전단들이 중동 쪽으로 대거 이동했다라는 점들은 분명 징조가 있긴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전쟁이 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었죠. 있었다라고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죠, 정황 증거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예측하고서 증시를 대응했다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영역이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내 증시가 이 이슈로 인해서 폭락했다라는 것까지도 예측이 아니라 팩트죠. 국내 증시가 폭락했어요. 국내 증시가 폭락했는데, 자, 그러면 전쟁이 났고 국내 증시가 폭락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의 폭락이 일어난 이 상황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폭락이 일어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역시나 냉정히 말해서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명확하게 언제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없긴 한데, 일반적인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중동전쟁이 있었을 때, 이 전쟁 당일에는요 1%포인트 정도가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발발되고 일주일만 지나서 1% 빠졌던 게 이 3배가 넘게 3%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개월이 지났을 때는 2.5%, 전쟁 당일날 폭락했던 부분에 2.5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과거 데이터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 증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이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그렇다면 이 전쟁과 관련된 이 이벤트가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지금의 상황을 좀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날 수 있는 그 근거가요, 이란의 미사일 전력이 상당 부분 소진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란이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란 미사일 전력이 약할 것이다. 이스라엘하고도 계속 미사일 소모전을 했었죠. 거기에 더해서 미국이 고유가 이 상황을 방관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전면적으로 지금 이란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금의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하고 이란 장기전 가능성이 낮은 세 가지 요인. 장기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증시가 망가진 여분, 지금의 증시 폭락된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미국 행정부가 속전속결로 지금 이거 전쟁 끝내겠다라고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으로 고갈됐고요. 이 체제가 많이 붕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반정부 시위도 격화되고 있고 돈도 없어요. 거기다가 군사적으로 너무 압도적인 차이가 있어요. 너무 압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전이 어려울 거다라고 분석하는 시장의 시나리오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거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여기를 꽉 잡고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라는 이유로 지금 국제 유가가 또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요 이란이 언제까지고 이 호르무즈 해협에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없다라는 것도 시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란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란이 본인 목에 칼을 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자해 행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원유를 공급받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평가예요. 또한
미국이 정말 엄청난 전력을 중동으로 지금 배치하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계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적으로 봉쇄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고, 지금의 이란이 중동발 전쟁이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동발 이 전쟁이 좀 빠르게 해소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2020년도부터 26년도까지 이때까지의 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을 때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역추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전에 2003년도 같은 경우는요, 전쟁 당일날 1%포인트 빠지고, 그리고 나서 7%포인트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0.05% 빠졌다가 1개월 후에 6%포인트 올랐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0.29% 하락했다가 3%포인트 올랐어요. 25년도 6월 같은 경우에는 1.8%포인트 하방 압력을 받았다가 8%포인트 올라갔고요. 결국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지금 우리가 이 이란 리스크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장기전 가능성이 제가 지금 제시한 자료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높다, 낮다. 한번 적어봐 주세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이 중동 전쟁이 장기전으로 끌고 가질 가능성이 높다, 낮다. 저는 상당히 낮다라고 봅니다. 더욱이나 지금 최고 지도자다라고 하는 하메네이부터 시작해서 이란의 고위직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계속적으로 암살을 당하면서 죽고 있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미친 개처럼 움직이고 있는 이란의 전략은 알겠습니다만, 이 전략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장기전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미국도 이를 썩 가만두지 않을 거고요. 또 중국마저도 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방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 중동전쟁과 관련된 리스크가 터져 나왔을 때 오늘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는 분명 크게 하락했어요.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무슨 결과가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 게 아니라 금세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금세 회복했다. 중동 리스크가 지나가고 나면은 금방 증시는 회복했다. 자, 증시 회복이라고 한 번씩만 좀 적어주세요. 증시 회복. 자, 증시 회복. 증시 회복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금방 회복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안 좋죠. 어려운데 만약에 지금의 중동 리스크가 해소된다, 혹은 장기전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됐다. 지금의 이 중동 리스크가 지나간다라고 하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거예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폭등한다라고 하는 이 리스크가 결국은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외국인 수급이 국내 증시로 들어왔던 그 매수 요인이 뭐예요? 외인의 수급이 들어왔던 그 요인이 뭡니까? 국내 증시가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국내 증시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됐다?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원하게 혹은 일정 부분 이상 해소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전의 고점 라인을 충분히 뚫고 국내 증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해된다. 이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1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해소된다라고 가정하면 더 이상 증시의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가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지금 뭐 팩트죠. 전쟁이 발발한 건 팩트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는, 장기전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적으로 봉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전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는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의 종목 현대 오토 에버를 한번 봅시다.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솔직히 한숨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가격 전략을 잡아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정확히 2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하루만에, 이게 뭡니까? 하루만에 하루만에 19%나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일단은 장중에 저랑같이 이 종목을 대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45만 1000원짜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일 이평 라인을 제가 잡아서 추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대응 하자라는 것을 잘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1번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겠어요? 추가 대응. 추가 대응 했다 1번, 나는 추가 대응 못했다 2번 한번 좀 적어봐 주세요. 추가 대응을 같이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평단이 48만원까지 조정이 됐을 겁니다. 자, 48만원까지 조정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저보다 더 좋은 가격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대응을 지금 라인에서 혹은 내일 시초가 라인에서 하셔도 더 좋겠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가격은 48만원이니까 총알 부족. 그러니까 좀 소액으로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제가 연습을 해보자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어찌되었건 간에 전체를 위한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추가 대응을 지금 자리에선 하셔야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시가 크게 업사이드로 다시 방향을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추가 대응을 했으면 우리의 지금 평단가는 48만원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에 하나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의 이 모멘텀이, 이 종목의 재료가 망가졌다라고 하면은 저 또한도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현대 오토에버 새만금에 현대차가 대규모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까지 막 악수하고 난리가 났죠. 9조원 규모의 당장 투입될 그 자금이 있는데, 그 9조원의 자금을 개발 자금으로 썼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 현대 오토에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이에요. 당장 내일부터 시장에 큰 이슈 몰이를 할 수 있는 이 AW2026이다라고 하는 이 행사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결국은 피지컬 AI 관련된 박람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게 어디서 열린다? 코엑스에서 열린다라고 했어요.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이어질 거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현대차의 모베드다라고 하는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최초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CES에서 그 로봇 발표하고 아틀라스 발표하고 나서 현대차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100%가 넘게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저는 그 모멘텀을 보고 사실은 진입을 했었던 건데 중동발 리스크가 터진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AW2026
이 일정 모멘텀에서 주가가 크게 올라갈 거다라고는 저 또한도 생각하지 않아요. 중동발 리스크가 너무 크게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중동발 리스크가 점점점 시장에서 좀 그 약발을 다 해갈 때, 좀 시장에서 크게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은 3월 10일 날은 노란봉투법이다라고 하는 일정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4월 초에는 엔비디아 GTC와 관련된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로봇 박람회가 열려요. 결과적으로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의 우리 그 매수 근거는 결코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매수 근거로 잡았었던 내용들의 무슨 훼손이 됐다 라고 하는 포인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중동발 리스크가 좀 무난하게 지나가 준다면, 우리가 원했던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 어느 정도 탈피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우리 현대오토에버 크게 걱정할 게 없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주가가 움직이는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그거는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오늘 중동발 리스크 뿐만 아니라 이 최기장방 음란물 유포라는 말도 안 되는 리스크로 저도 좀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오늘 최 기장이랑 같이 해보겠다라고 이 톡방까지 또 찾아오신 우리 탑승객 여러분들, 자, 현대오토에버 결과적으로 우리는 두 자릿수 이상 맛있는 수익률 잡아먹을 거고요. 특히나 같이 그래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또 다시 이 카톡방까지 찾아오신 분들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포착주 공략주 스케줄 나오는 대로 정말 지금 오신 분들께는 더 좋은 결과로 제가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이 이상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결과로 계속적으로 말을 해왔는데, 무슨 뭐 음란물이니 뭐니 참 어처구니도 없고 힘 빠지는 일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지나가 버린 일이고요. 저도 언제까지 그 일을 가지고 계속 마음앓이만 할 건 아니니까, 지금 우리 한 270명 정도 탑승객분들 다시금 저를 찾아와 주셨는데, 포착주 공략주 스케줄표 나오는 대로,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끝까지 저랑 같이 대응해 가지고 좋은 결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현대오토에버 매수 근거에 대한 그 어떤 훼손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현대오토에버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로 같이 수익 만들어내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대오토에버라고 한 번씩 좀 채팅창에 적어주시고요. 현대오토에버라고 한 번씩 채팅창에 적어주시고, 그리고 힘들지만, 여러모로 힘들지만, 음란물 때문에 또 힘들지만, 자, 우리 결과적으로는 최기장호에 탑승하신 우리 탑승객 여러분들 같이 좋은 성적, 좋은 결과 만들어서 같이 웃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26 크루라고 한 번씩 채팅창에 적어주시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 크루입니다.